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경해제와 인적 분할 전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시작 전에 인적 분할 관련해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 안 봐도 확실한 것은, 자, 인적 분할 이후에 수화학은 분명히 많이 떨어지고요. 스페셜티 케미컬은 신설회사, 스페셜티 케미컬은 많이 오를 겁니다. 함께 가진 않습니다. 화학과 스페셜티 케미컬이.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 분야가 아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이 이수그룹에 속해 있다고 이수 페타시스와 이수화학이 같이 움직이지 않듯이 분할 이후에는 사업 내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황화리튬이나 이 전고체 관련한 어떤 실체가 나왔을 때 분할 이후에는 절대로 이수화학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트랩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속임수가 시작됐다고. 자, 오늘 제가 늘 강조드린 기준선 어디죠? 그어놓은 매물이 가장 많은 여기가 제가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오늘 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장 내내 기준선의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주도 세력이 오늘 기준선 밑으로 내려놨었던 것은 물량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물량 테스트라는 것이 뭐냐? 일단 물량 테스트는 주가를 뭐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털 때나 두 경우 다 사용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슬쩍 팔아보거나 슬쩍 사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를 핵심 기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을 때, 위로든 아래로든 벗어나게 만들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투경 종목에 지정된 상황이고, 앞으로 연출할 급등의 평균 주가는 낮아져 있어야 매매 정지 없이 고점에 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평균 주가가 낮아져 있어야 주도 세력이 자전 거래로 주가를 나중에 끌어올릴 때, 이때 뭐 투자 주의라던가 투경 재지정, 투자 경고 재지정의 리스크를 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전 사례도 있습니다. 투경이 해제되고 나서 추가로 급등이 나오니까 바로 투자 경고 재지정에 당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도 세력의 의도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주가를 낮춰놓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들의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과 이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여기 많은 매수는 개인들의 투자금이 합해진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도 세력은 아직 탈출하지 않았으니 공포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탈출해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도 고점에 팔아 넘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넘어가든 다른 전망 좋은 종목으로 넘어가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물량을 간수하는 주도 세력이 있다면 한 번은 올릴 수밖에 없고요. 투경 때문에 지금 누르는 거지 곧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이건 기회이자 위기가 되니까 여러분은 핀트를 어디에다 잡아야 되냐? 고점 매도에다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핀트를.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이 기준 자리, 기준선. 이 자리는 뭐 지지가 되든 저항이 되든 주가의 변동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핵심이 될 자리다. 적어도 이거 하나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선은. 자, 최근에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었던 하나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정지. 똑같이 인적 분할 때문에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됐었죠. 자, 거래 정지 후에 오르는 척 좀 하더니 바로 털어냈습니다. 주도 세력이. 자, 심지어 하나솔루션은 인적 분할된 부문이 리테일 부문입니다. 말하면 영업이죠. 사업 부분에서 좀 중요도가 낮은 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니면 뭐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하나솔루션에서는 영업이 핵심이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럼 종속회사 말고 신설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적 분할 전에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당연히 2차 전지가
주목받는 상황인데 분할이라는 그 자체 재료도 분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석유화학 관련 호재는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갈 수가 없게 되고요. 두 화학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이나 전고체, 황화리튬 이 관련 호재는 이수화학이 가져갈 수 없고 스페셜티 케미컬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매매 정지는 주식의 수급을 끊기게 하고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인적 분할 전에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솔리드 파워 관련 실체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별로 늦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이 신설회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이 되면 스페셜티 케미컬은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학은 오르는 척 하다가 소수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서로 상쇄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분할 비율이 8대 2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팔을 포기한다. 제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와 황화 리튬은 상업화 관련 상용화, 실제 상용화 관련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이 인적 분할 전에 모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접점이 인적 분할 이전에 매도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경까지 3거래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면 주말을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남은 3거래일 동안 상승 당연한 거 좀 적겠습니다. 행보 세 개 중에서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니까.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가 힌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4번 말하는 겁니다. 자, 종목 지정 전일 지정일은 28일이니까 마이너스 1일 7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하나여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일의 종가는 52,100원입니다. 자, 일단 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상승할 때 나온다는 힌트가 뭐냐면 52,900원 이하로만 지켜주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주도 주체가 있다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자 경고에 주가의 변동이 심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지고요. 많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면 단타 치는 개인들은 당일 저점에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변동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가와 종가가 별 차이가 안 나게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캔들이 이런 식이죠. 시가는 여기였고 뭐 종가는 여기였다. 거꾸로도 시가는 여기였고 종가는 여기였다. 그러니까 캔들의 몸통이 짧은 겁니다. 이것도 주도 주체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 투매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어떤 지지대, 이런 지지대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또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든 상승이든 횡보든 하락이든 수집할 데이터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도 주체라는 것의 존재만 확인을 하면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도 주체가 이런 꼭대기 부분에서 손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급등은 나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반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 팔아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 꼭대기에선 팔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포착하고 팔아야 되니까 머리가 아니라 어깨 부근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깨 부근에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라고 번호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각각의 힌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수학은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주체가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적 분할 때문에 한 달 동안 매매가 정지가 되는데, 여러분 간단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주도 주체가 한 달 동안 기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매 정지 안에 들어가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수학의 메리트 없는 인적 분할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주도 주체도 그렇고 큰 자금을 굴리고 기사 언론을 이용해서 수급을 유도하던 주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수학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지정 전일인 27일부터 이제 현재까지 힌트 종합, 그리고 앞으로 나올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도 세세한 디테일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제 분석을 토대로 매매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지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박성필이가 진짜 백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제가 인적 분할 전에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수학에 기대를 걸던 게 전고체, 황화리튬 그건데, 세분화해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솔리드 파워와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MOU 체결 당시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 사람이 류승호 대표이사입니다. 자, 류승호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고, 이제 이수학의 대표이사는 김동민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죠. 솔리드 파워의 재료는 스페셜티 케미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선두주자 솔리드 파워와의 MOU 체결은 이 류승호 대표이사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장 이후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인적 분할로 인해서 투심이 좀 불안해져 있고, 이 투자 경고로 올라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뉴스는 뭐라고 그랬었죠? 세력들의 좋은 도구다. 투경에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가를 눌러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나 혹은 거래 재개 직전에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린본드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린본드라는 게 뭐냐? 친환경 사업,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수학의 기존 대부분의 사업은 석유화학,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핵심 재료이자 친환경인 황화리튬과 전고체 배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가기 때문에 이 그린본드라는 간접적인 재료도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가게 됩니다. 석유화학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수학이 가져갈 수 없죠. 자, 그래서 저는 27일 전까지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수학에서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추후 투자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보고 싶다, 내 기회 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다, 지금 2차 전지 호황기인 이 시기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질문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뭐 섹터. 자,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그리고 그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 자,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자,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한국이라기보다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던 거죠. 15년까지.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양극재, 금극재, 그리고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등등인데, 일단 양극재 관련주들은 이미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음극재나 각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전해질은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그럼 후발주자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동박 분리막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장주가 누구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라는 것은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의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평가, 저점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CRMA,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인데 인플레 감축법이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든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제가 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악재가 추후에 반영될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부탁드리도록. 자, 그리고 이수학 탈출 시기는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수학 주주분인지 아니면 종목을 원하시는 분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매수가나 매도가를 알려드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혜 종목들이 진짜로 수혜를 받는지 정말로 주가가 급등하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